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 둔화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대거 순매수를 보이면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장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이 일제히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위메프 팀원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최소 5,600억 원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 기업의 대출 보증 만기를 최대 1년가량 연장하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이상 연장하는 세정 지원도 진행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예탁원이 올해 상반기 상장사의 유상증자 금액이 7조 6천억 원가량으로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발행 규모는 214개사로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 장에서 금융지주 관련주들이 잇따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한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오늘 장에서 신한지주와 우리금융지주, KB금융이 장 초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금융주의 흐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텐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이 텐베거 1000%를 향한 상승률을 오늘도 저희와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한 오전장 흐름 먼저 짚어봐야겠죠. 이 전거래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4거래일 만에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연준의 인플레이션 준거지표죠. 이 PC 가격 지수가 예상대로 둔화 기조를 지속하게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졌는데요. 러셀 2000 지수가 다시 1%대의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교체 매매에 대한 수요를 다시금 증명해줬고요. 또 지난주 약세를 보였던 이 대형 기술주들 마찬가지로 이날 반등에 성공하게 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대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한편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이 외인과 기관의 대량 매수세 속에서 오늘 양대 지수가 나란히 동반 강세로 출발했는데요. 나란히 반등하는 흐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제약바이오와 금융주가 여전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가운데 대왕고래 테마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고요. 또 일주일 새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금 올라갔다는 소식에 관련주들 역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코스피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코스피 지수 현재 1% 이상 강하게 상승해주면서 2760선 상회하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기관 중심의 저가 매수세가 지수를 끌어올려준 유가증권 시장. 오늘은 기관과 더불어서 외국인이 다시금 이 바이 코리아 기조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이어서 코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0.63%가량 계속해서 상승 기조 유지하면서 802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이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123억 원어치 매물 출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우리 시장 속에서 오늘 레포트를 어떻게 꾸려가면 좋을지 고민 가득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종목 상담 신청 창구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번호 02-3153-264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스피드 문자 상담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수익률에 시원한 한 방을 날려주실 이분 모셔봐야겠죠? 김선윤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신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지난 금요일에 나온 이 물가지표의 영향이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 온기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좀 확실히 무게가 실리고 있네요. 네.
자, 페드워치 기준으로 이틀 뒤에 있을 FOMC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9월 달이 90%가 좀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11월과 12월 같은 경우가 한 60%대 정도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9월은 금리 인하를 할 것 같고 11월과 12월에는 둘 중에 한 번 정도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9월 아니면 12월 이렇게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우선 시장이 이에 따른 긍정적인 신호는 나오는 것 같은데 재밌는 거는 그래도 꼭 보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시장에서 뭘 보셔야 되냐면 외인들이 좀 다시 들어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수량적으로 꽤나 많아 보입니다. 뭐 적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간의 이제 수급 상황 보면요. 개인들이 좀 매수세가 좀 깊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외인에서 매도세였는데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외인의 매수세가 좀 잡히는 모습이고요. 기관들도 금요일이어서 오늘까지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전장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면은 이제는 좀 돌아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강조로 좀 드려왔었던 뭐 종목이라 표현을 해볼까요?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 목요일부터 해서 분할 매수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목요일과 금요일장에서 매수 대응하신 분들이시라면은 현재 레버리지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나고 계실 겁니다. 예, 이틀 만에 한 3%대 수익이 날 수도 있으니까요. 금요일 날 하셨어도 2%대 이상은 현재 수익 중이실 거예요. 자, 그래서 레버리지 같은 경우가 현 구간대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로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던 그 바닥 자리에 대한 인식 자체 이 자리인데 여기에 이제 쌍바닥 다지고 나서 돌리는 그림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차트 라인상으로 거의 뭐 현재 자리 자체 어저께 목요일 금요일 자리가 바닥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되돌림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 아직 크진 않지만 조금씩 보여줘요. 근데 오늘 보시면은 테마성 종목들의 흐름이 좀 제한적이었을 거예요. 재미가 없었습니다. 이유인즉슨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등등의 상승 흐름과 더불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급등이 나오고 있고 이거 대형주들이 상승하는 종목들이 시장에 좀 많이 보이다 보니까 당연히 자금적인 부분에 있어서 안 들어가죠, 별로 안 갑니다. 물산, ENA 이런 종목들 굉장히 좋거든요. 삼바 같은 경우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테마주들이 조금 나오고 좋긴 했지만 대한거래 중심으로 나오긴 했지만 그 흐름이 그렇게 세진 않았다. 근데 몇몇 특정 종목만 좀 강했다. 가스공사나 다행히저 반등 나와서 이런 종목들만 나왔었고 그 외에는 조금 상승도 있었지만 하락도 빨랐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하루가 좀 아침부터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문제되는 거 없다. 시장이 튀어오르고 있다. 바닥에서. 외인과 기관들도 다시 잡는 모습이 있으니까 기대를 갖고 대응하셔야 되고 지난주 내내 말씀드렸던 내용은 뭡니까? 금요일이거나 아니면 이번 주부터 해서 다시 종목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드렸죠? 안정권으로 가고 있으니까 차분하게 시장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이번 주에 FOMC에서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건지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팁을 줄 거예요. 시장에서 FOMC에서. 그러면 그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급반등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잘하면 나스닥 같은 경우 굉장히 급등 나올 수 있어요. IT주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 가운데서 당연히 삼성을 필두로 하이닉스까지 같이 해가지고 딸리 올라갈 수 있고요. 그 밑에 따라 들어오는 중대형주 있죠. 같이 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어요. FOMC의 금리 인하 팁 이거 하나로 주가가 위로 요동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시장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 이 외국인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대응이 다시금 필요한 시기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또 이번 주에 FOMC를 앞두고 있죠. 이번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이에 따른 기대감에 IT주들이 급반등할 수 있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짚어주셨으니까요. 대응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은 또 어떤 관심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관심주 5가지 GS글로벌과 ST팜, 명문제약, 세방 그리고 하스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이 오늘 관심주 살펴보기에 앞서서요. 지난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이틀 연속 짚어주셨던 카페24. 오늘도 8%대 추가 슈팅을 보여주면서 4거래일 만에 무려 2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또 오늘도 5개 종목 중에서 이 2종목이 무려 5% 이상 강하게 튀어 올랐는데요. 하스는 시가 대비 최대 5%
6.5%, 그리고 세방은 6.7% 이상 시원한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역시 꺼진 불도 좀 다시 봐야 하는 그런 우리 시장인데요. 특히 오늘 장정 관심주들 기대가 큽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난주는 굉장히 수익이 잘 나다가 오늘은 좀 재미가 없네요. 오후장에 움직일 수도 있어요. 아직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매수 들어간 종목이 아침에 좀 저조했으면 이게 아마 이번 주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종목군으로 조금 제가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상황을 보고 천천히 대응하셔도 됩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우선 지난주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던 카페24입니다. 카페24. 자, 주가가 제가 반등 포인트 계속 나올 거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강조드렸었던 거는 뭡니까? 네, 전고점 자리에 저항 자리가 여기 자리가 있으니까 올라올 거다 말씀드렸어요. 이 자리 자체 가격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한 38,000원 정도 자리란 말이에요. 그냥 차분하게 보유하고 계시면 돼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잘 보유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추가 흐름이 강하게 나온다면은 이거 돌파하면서 신고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카페24는 제가 계속 보자 말씀드렸죠. 잘 지켜보세요. 자, 그다음 SG도 오늘 좀 밀리는 듯 하다가 안 빠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 재건 이슈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고요. 추천드리고 나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인 드렸을 때 드리고 나서 쭉쭉 안 빠지는 양봉 2개까지 보여줬거든요. 전고점 자리는 없어요. 네, 저기 멀리 있어요. 네. 그냥 가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 자리가 하나의 걸림돌 자리가 되는데 지금 3,000원대 부근 자리가 약간은 근처 자리예요. 매물벽 자리가 생기는 자리인데 근데 안 빠지거든요. 별로 안 빠져요. 보면 확대 안 빠진단 말이에요. 약간의 흔들림이 있긴 한데 괜찮거든요. 이런 경우는 저기 자리 돌파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 재건 이슈는 제가 계속 연말까지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젤렌스키 같은 경우에도 11월에 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된 내용의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뭐예요? 관련주들은 계속 움직일 겁니다. 홀딩을 하고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현대바이오랜드도 제가 이 종목은 매수하시고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반등 포인트 계속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계속 올라가죠. 얘기 드린 대로 오늘도 올라갔어요. 네, 계속 가져가시면 돼요. 지난주 사인 드렸지만 굳이 급하게 파실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올라치고 있어요. 차트 정말 이쁘게 갑니다. 홀딩하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세방 같은 경우 오늘 장중에 이제 큰 폭의 상승이 좀 나왔는데 딱히 마음에 들진 않네요. 상승은 좋았어요. 아침에 튀고 올라갔다 빠지긴 했는데요. 잠깐 올랐다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일봉상 보면은 전체 그림에서는 이런 그림이긴 한데 전고점 자리에 또 맞고 떨어지는 모습들 이 자리를 돌파가 잘 못하는 모습이에요. 가는 그림은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튀면 돼요. 그래서 오늘 못 가도 내일이나 해서 한번 가주는 모습 나오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현재 자리는 조금 의심스러운 자리. 그래서 급하게 빠지면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스도 금요일이죠. 금요일 급등 나오고 나서 한 번 더 추이적인 상승 가능성을 봤는데요. 움직임이 없다가 잠깐 반짝 올랐다가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좀 재미가 없긴 했습니다. 네, 잠깐 올랐으니까 이제 체크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종목들은 사실 그렇게 재밌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항상 그렇지만은 5개 중에서 3개 이상이 평균적으로 수익이 항상 나고 있고요. 잘 따라주시면은 좋은 수익은 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 모레죠. 수요일 날 저녁 6시에 제가 온라인 강연회를 진행을 할 건데요. 제가 종목을 이걸 보는 법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어떻게 종목을 골라내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이에 따른 대응법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은 아우딘 퓨처스를 제가 무료 이 밴드에다가도 올려드리지만 이 방송에서 한 종목을 제가 밀고서 꾸준하게 갈 거다. 셀트리온을 강하게 얘기했듯이 이 종목도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왜 이 종목을 제가 왜 추천을 드렸는지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얘기를 드린 적이 없어요. 네,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 종목 아우딘 퓨처스 얘기를 드릴 거니까 꼭 들어오셔가지고 이 종목이 왜 갈 수밖에 없겠구나를 꼭 판단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시간일 거고요. 그리고요. 이벤트가 좀 많습니다. 이벤트가 많아요.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룰렛 선물은 아니고요. 선물을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고가의 선물을 준비했어요. 고가의 선물을 한 30개 정도 준비했는데
들어오셔서 이벤트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 편안하게 주식을 하실 수 있게끔 준비했으니까 네, 꼭 오셔가지고 많은 참여하셔서 선물 받아가시고요. 또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관심주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관심주들뿐만이 아니죠. 바로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7월 31일 이 오후 6시에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셔서 이 풍성한 선물의 차트 공부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아가시길 바라고요. 또 아직도 투자 고민으로 가득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창구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저희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또는 문자 샵 0082번, 유튜브 댓글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고민이 되는 그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지금 바로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이 김선현 전문가의 최고 수익률 베스트 탑 10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고 수익률 베스트 10 다 함께 만나보고 왔고요. 지금부터는 이 중에서 특징주를 꼽아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간만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단이 일제히 빨간불을 켜는 기분 좋은 그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 현대차의 상승 흐름이 굉장히 거셉니다. 지금 이 시각 5% 이상의 강세 보여주고 있는 현대차. 저희 전문가님 이 부분 자세하게 한번 살펴주시죠. 네, 하나씩 좀 볼게요. 자, 오늘부터 해서 좀 이제 안정이 된 것 같아요. 뭐 어디서 제가 이제 힌트를 받았냐면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팁을 줄 거란 말이에요. 이번 FOMC 이틀 남았어요. 이틀 뒤에 열리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금리 인하 포인트는 이번 7월에 안 나올 거예요. 근데 9월이든 11월이든 12월이든 이제 세 차례예요. 7월 제외하고 세 차례 남아 있는데요. 그때 어떻게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건지에 대한 힌트가 나온다고요. 네, 연준 위원들의 입에서, 파월 의장 입에서. 그러면 결국 시장은 뭐예요? 항상 그렇지만 금리 인하 포인트로 시장은 올라간단 말이죠. 아시잖아요. 나스닥의 반등 흐름과 M7의 반등 흐름이 나올 거고 거기에 국내 기업들도 상승을 줄 거라 이번 주부터 대응을 하셔야 돼요. 자, 보면 삼성전자 차트 볼게요. 하나씩 보죠. 좀 많이 밀려 내려왔지만서도 지난 목요일부터 어떤 패턴이 나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림 아닌가요? 바닥에 십자 패턴. 바닥에 십자가 뜨면 뭐라고 인식하고 계신가요? 네, 반등의 시그널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차트 대응에서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도 짧게나마 양봉이 뜨기도 했고요. 오늘은 살짝 밀리긴 하지만 분할 매수가 가능한 시점으로 삼성전자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121선 라인을 터치한 이후에 금요일 반등 포인트가 나와줬고 오늘 시가들이 밀리긴 했지만 역시나 분할 매수 접근이 가능한 구간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제가 좀 이거 돌려 세우는데 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대차요. 바닥에서 제가 여기 자리가 박스 자리에 대한 부분을 누차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현대차는 여기가 핵심이다. 자, 저기 바닥부터 해가지고요. 이 그림이 나오는데 제가 이 라인을 왜 그었나요? 우선은 일전에 2월부터 해가지고 여기가 박스권 자리가 있죠. 이 자리가 박스 자리예요. 이 자리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데 뭡니까? 매물벽도요. 이 자리가 꽉 차 있어요. 제일 많아요. 이게 이제 6개월 차트인데요. 제일 많아요. 7개월 차트겠네요. 제일 많아요. 자, 이 자리를 기점으로 깼다가 위험한 자리였지만은 돌리는 거 보고서 뭐예요? 올라갈 수 있겠다. 홀딩하시고 다시 이거 강하게 이 자리 돌파하면 크게 간다 말씀드렸죠? 갔다가 뭐예요? 이 자리 위에 상방 저항 자리죠. 이게 저항 자리가 1, 2예요.
일저항 자리 잘 지켜주면서 가는 거 보고 야 이거는 됐다 말씀드렸죠. 기억들 하실 겁니다. 제가 수개월 동안 리딩을 그대로 해드렸던 거예요. 근데 깨면서 이 자리 위험했어요. 깨면서 아 이거 좀 밑으로 내려오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죠. 그 다음 뭐예요? 깨면 안 될 라인은 사실 여기를 깼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깼어. 위험한데. 그런데 금요일 날 깨는 이 자리 깨다가 이걸 다시 돌려놨거든요. 그리고 오늘 다시 양봉, 대형 양봉이 뜨면서 다시 여기를 올려 세워놨습니다. 네, 이거 간다는 겁니다. 이거. 현대차의 랠리가 시작된다. 자, 걱정하시는 게 뭐였습니까? 포드, GM이 상태가 완전 메롱이야. 메롱이에요. 메롱이야. 근데요,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는 사실 전기차 쪽도 중요하겠지만은 하이브리드 쪽에 더 역량을 집중하는 그림도 있고요. 실적 자체가 그들과는 많이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네. 이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실적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안 빠지고 가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부터 현대차 같은 경우나 기아 같은 경우나 조정을 이용하신 매수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 말 듣고서 깨지겠구나 싶어서 덜어내셨다면은 다시 한번 천천히 매수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해지는 그런 구간으로 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뭘 봅니까? IT 관련주도 그렇고 다 자동차도 그렇지만 금리 인하 포인트에 대해서는 누구나 환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궁금한 게 참 그런 게 있어요. 미국은 저 비싼 금리로 어떻게 살고 있는 거지? 그렇죠? 금리 엄청 비싸요, 미국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싸지 않습니까? 주택담보대출 하더라도요. 금리가요. 7%, 8%, 9% 갑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기준금리 자체가 5% 중반인데. 그렇죠? 차를요, 리스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게 이제 내려온다는 거죠. 네, 뭔가 경기가 이제 금리 인하를 통해서 풀어내는 듯한 기준으로 삼았던 지표들도 뭔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조만간 이제 미국 증시는 어떻게 해요? M7을 필두로 해가지고 튀어 올라가면서 국내 IT주들 갈 거고 자동차주들도 마찬가지다. 이 그림을 기억하시고 대응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장은 우선 단기적인 충격이 있었지만은 안정권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고 몇몇 종목들이 그 그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빠르게 대응하셔야 되고 금리 인하 힌트가 이틀 뒤, 3일 뒤겠죠? 나오게 되면은 국내 증시 영향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리고 미리 아마 M7 종목들은 월, 화, 수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네, 우리는 먼저 빨리 대응하셔가지고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잘 대응하셔가지고 추후 다음 주 기대하셔도 해피할 겁니다. 그래서 잘 매수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이 다시 한번 기대가 된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 대형주도 마찬가지로 오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과연 어떻게 계속해서 대응 전략 세워볼지 저희가 도와드릴 텐데요. 전화번호 02-3154-2642번이나 유튜브 댓글 또는 실시간 문자 상담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 단가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끔하게 해소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완벽히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정호의 텐베거가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 이 지난 금요일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 기다리고 있는데요. SLS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3,850원에 보유 비중이 50% 다소 높게 들고 계신데요. 지금 시각 13%가량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 다소 되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막 손실 구간으로 접어드셨는데요. 전문가님, 이 식을 줄 모르는 비만 치료제 열기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좀 꿈꿔볼 수 있을까요? SLS 바이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SL이라는 종목이 이름이 앞에가 많아가지고 자, 볼게요. SLS 바이오 매수가가 3,850원이세요. 이게 이제 금요일 날 하신 건지 아니면 이제 작년에 하신 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금요일 날 하시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예, 이거 어떡하지? 오늘 분봉 보니까 아침에 잠깐 시세 주려고 하다가 깼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을 하나 보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다음부터는 조금 이걸 알고 계셔야 될 게
갭으로 조금 위로 뜨면은 괜찮아요. 출발할 때. 그러면 좀 더 갈 수 있긴 한데 오늘 시장이 조금 재미가 없었던 게 뭐냐면 이런 종목이 많아요, 오늘. 왜 그러냐면 대형주들이 조금 상승을 주다 보니까 자금 쏠림 자체가 이 소형으로 잘 안 왔어요. 이게 이거 사야겠다 하고 막 대형주 떨어지면 사람들이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대형주가 붙잖아요. 지금 삼성 E&A, 물산, 삼성전자 바닥 찍은 것 같고 하이닉스 바닥 찍은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자금이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마주 했던 사람들도 일로 안 가는 거지. 이런 종목이 많아요, 오늘. 전체적으로. 많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단타 종목을 골고루 잘 섞어서 한 것 같은데도 안 됐거든요, 잘. 네. 그래서 이거 조금 아깝긴 한데 근데 우선 또 매물벽 자체가요. 존재를 또 많이 하는 구간으로 또 왔어요, 차트가요. 보면 대응하기 되게 어려운 자리예요. 크게 보면 이런 자리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 매물벽 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존재하긴 해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부터는 뭐예요? 위로만 갈수록 어떻게 해요? 건드려지는 자리들이 많은 거죠. 특히나 이렇게 보면. 이걸 우선은 지금은 마이너스 한 10%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분봉상으로 오늘 최저점 자리는 지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되돌림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혹시라도 한 번 더 오늘 저점 자리를 깨면은 매도하셔야 되는 건 맞아요. 네, 맞는데 우선 지금은 홀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돌려 세우는 모습이 한 번 더 나와주면서 올라가 준다면 그때는 뭐 매수가 이상 오면은 우선 다시 한번 상담 문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튈지 여부를 봐야 되는데요. 이게 가다가도 조정받고 다시 갔거든요. 조정받다 다시 갈 수도 있어서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보통은 단기로 빠르게 치고 나와줘야 돼요. 단기가 1단기가 아니라 분단기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상 들어가고 오늘도 출발 자체가 안 좋았으면 매수가 위로 갔을 때 빨리 파셨어야 됐는데 조금 바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홀딩 하시고요. 3,480원짜리 안 깨는지 보고 다시 한번 대응하고 혹시라도 오늘은 아닌 것 같고요. 내일쯤에 다시 연락 주시면은 빠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기다리고 있는데요. 매수가가 17만 7,300원, 그리고 보유 비중은 15% 기다리고 있습니다. 2년 정도 좀 보유를 하신 종목 같은데 이 지난 17일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매도 자리가 한번 나왔지만 계속해서 보유를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향후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삼성전기는 현재가 부근도 상관없고요. 매수 대응하시면 돼요. 시간은 걸려도 이 종목은 매수가 이상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많이 밀린다 하면은 조금 기다려 보셨다가 어느 순간 하락이 멈출 거예요. 어떤 식으로 멈추냐면은 그냥 과거 데이터 보시면 돼요. 이런 흐름들이 멈추는 흐름들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이거나 이런 식이거나. 네, 그때 다시 들어가시면 돼요. 비중을 좀 낮추셔야겠죠. 그 단가를 낮추셔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떨어지는 추세예요. 근데 멈출 겁니다. 조만간 멈출 겁니다. 멈추면서 이렇게 횡보할 때 매수 들어가시고요. 반등 나오고 쭉 가면은 이 전고점 이번엔 다시 넘어갈 거예요. 예, 시간은 걸려요. 하지만 수익은 분명히 줄 거니까 걱정 마시고 차분하게 홀딩 하셨다가 아니면 또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단가를 낮추는 전략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인디F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050원에 보유 비중 80%로 다소 높게 가지고 계신데요. 이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죠. 미 대선을 앞두고 정세가 급변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널뛰기를 보여주고 있는 이 남북 경협주. 지금 시각 7%대 급락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과연 대응 전략 세워볼까요? 일전에 사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최근에 이거를 이제 지지난주였나요? 목요일과 금요일 중에 하나일 건데 그때 따라 들어가셨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떨어지는 칼날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안 그러셨을 것 같고 물려 계셨는데 대응을 못 하신 것 같아요. 네. 기회가 왔는데 놓치신 거예요, 상황이. 왜 그러냐면 일전에 계셨으면 매수하셨으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게 이제 매수가신데요. 요 매수가 근처 자리로 해서 매수가 근처 자리 있죠. 근처 자리로 해서요. 너무나 팔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조상으로. 그렇죠? 위도 마찬가지고. 그 주식은 항상 이래요. 바닥에서 튀어 올라가면은 매물벽이라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횡보했던 구간들을 항상 체크를 해요. 횡보한 구간을 볼 때 이 자리가 살짝 횡보했던 구간들이 약간 보이잖아요. 바닥 자리가. 이 자리가 1차 저항선 자리가 돼요. 거의 이 자리 자체가. 이 자리 자체가. 여기가. 얘가 900원 자리가 나와요. 그럼 이 자리를 돌파했단 말이죠. 강하게.
그리고 나서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차트 확대해 보자면 윗꼬리 자체가 이게 장대 영망치가 2개가 떴어요. 영망치 하나, 또 2개. 이거 완전 여기서 매도 포지션이거든요. 그래서 대응을 하실 때 좀 아쉬운 게 뭐냐? 그 다음 날이라도 이게 올라갔으니까 못 팔았다 치더라도 떨어질 때 이때는 무조건 파셨어야 돼요. 네. 영망치가 2개가 크게 떴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무조건 아웃이에요. 웬만하면 이건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올라가려면 이때보다 거래량이 더 터지면서 가져야 되는데 거래량이 그때 안 붙어버리잖아요. 거래량이 안 붙어버리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깨져 내려간 상태고 저항 자리가 열려 있는 게 그나마 여기 700원 자리 정도 돼요. 그러니까 700원 정도까지 깨졌다가 올라올 수는 있어요. 아니면은 몇 번째야? 하나, 둘, 셋, 넷, 5번째, 6번째.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겠는데? 조금 더 내려왔다가 올라올 수 있어서 지금은 우선 기다려 보셨다가 재반등 나올 때 단가를 낮추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저항 자리는 다 깨고 내려갔고요. 어쩔 수 없네요. 700원 자리 정도 근처 그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반등 나올 수 있으니 우선 상황을 좀 천천히 보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 볼 텐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이 고민되실까요? 센트리온요. 셀트리온이요. 매수가랑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0% 20만 원. 네, 10%에 20만 원. 지난주 금요일 20만 원 선을 돌파하면서 지금 이 시간 수익 구간이시죠? 다만 조금 걸리는 점이 있다면 좀 매물벽이 지금 상당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께 추가 대응 전략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셀트리온 잘 버텨주셨네요. 네. 잘하셨어요. 자, 지금부터 셀트리온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이게 전고점 자리를 제가 이제 3월, 4월, 5월 자리 여기를 넘어가면 순간 지난주 목요일도 말씀드리고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점을 넘어가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갈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물론 이제 합병 이슈 때문에 작년 12월, 1월 급등 나왔다 빠지긴 했어요. 헬스케어 이슈가. 그리고 더 크게 당겨보자면 자, 재밌는 게요. 저 바닥에서 올라갈 때 현재 거의 이 가격대부터 해서요. 매물벽 자체가 조금 빈다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기가 조금 편해요.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이 공간 자체가 좀 비어 있어요. 이게 가격적으로 25만 원 선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게만 기다려 보시면 여기 25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이게 25만 원짜리가 여기 1월 달에 급등, 12월 급등 나왔던 거의 꼬다리 근처까지도 나오긴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서 매물폭 자체도 갭으로 크게 떴던 그림도 있고 조정받던 그림도 있어서 못 가도 22만 원, 23만 원짜리까지 갈 거예요. 단기로. 네. 그래서 우선 저는 홀딩을 하시고 네. 지금은 파실 필요가 없고요. 가지고 계시다가 갑자기 얘가 크게 밀리는 것 같아. 예를 들자면 한 3, 4%대 이상 그런 흐름이 나오면 5%대나 그런 흐름이 나오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네. 지금은 딱히 걱정하실 거 없으세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감기 걸리셨어요? 아니, 전화 통화가 잘 안 돼요. 그러세요? 네. 죄송해요. 되게 힘들어요. 지금 상담 문의가 네. 진짜 많이 와서요. 네. 그 방송 딱 시작하시자마자 전화 주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갑자기 크게 빠지면 연락 주시면 되고 제가 어차피 셀트리온은 추천을 해놓은 상황이라서 방송 꾸준하게 보시면 제가 AS도 해드릴 거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YC. YC, YIK가 구사명이죠.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만 100원에 10% 정도 됩니다. 네, 2만 100원에 10%. 또 오늘 YC가 삼성전자의 HBM 공급 계약 소식, HBM 장비 공급 계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이 시각 22%대 강세 보여주고 있죠. 계속해서 추가 반등을 이어가 줄지 아니면 여기에서 매도해야 할지 지금 바로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신현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추천을 일전부터 했고
수익률이 어마무시하고 최근에서 제가 몇 차례 추천을 드렸었고 파실 필요 없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방송에서 드렸던 종목이에요. 네. 아마 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점은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네. 전고점 자리 잘 아시겠지만 2만 원 돌파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매수하신 게 조금은 너무 좀 급하게 하긴 하셨어요. 그렇죠? 네. 너무 놓긴 했어요. 하지만 매수가까지 가는데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고 이걸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잘 보세요. 금리 인하가 딱 시작하게 되면은 M7 종목들이 올라갈 거예요. 엔비디아가 다시 갑니다. 다시 가는데 네. 거기에 삼성과 하이닉스가 다시 올라가요. 지금부터. 거기에 한미를 비롯해서 이오 테크닉스부터 쭉 올라가기 시작하고 거기에 맞춰서 YC나 DI 같은 종목들도 다시 상승을 주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보면은 DI가 120에서 터치하고 7%대 급등이 나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요. 같은 맥락 종목이기 때문에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이 업황이 이제 다시 상승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한동안은 시장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높아요. 바닥을 찍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YC는 지금부터 좀 흐름만 잘 타주면 22,950원짜리를 넘어갈 수도 있어요. 흔들리지 마시고 매수가까지 오시더라도 조금은 네. 버텨보셨다가 네. 일부라도 수익을 실현하시고 나오는 게 맞아요. 뭐 조금 더 그럼 길게 지금- 보시면 더 수익 극대화하셔도 상관없고. 지금 좀 더 사도 될까요? 아니요. 급등할 때 사지 마세요. 음. 시청자님, 네. 주식은 급등할 때 사시면 안 돼요.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대응 못 해요. 아, 좋은 종목이 눈에 보여도 급등할 때 사지 마시고 그거를 네. 관심 종목에 넣어두셨다가 나중에 이런 그림 나올 때 있잖아요. 예를 네. 들면은 뭐 DI 같은 경우가 지금 차트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네. 이렇게 120일선 라인 깼다가 돌리는 그림 나오거나 혹시 차트 보시죠? 네. 보시죠. 120일선 볼 줄 아시죠? 120일선 볼 줄 아시죠? 네. 그렇지. 자, 그렇게 라인 타고 가던가. 아니면은 YC 같은 경우는 또 무슨 그림이 있어요? 60일선 라인을 어떻게 해요? 얘가 깼다가 올라갔던 게 기억이 있다고요, 종목 자체가. YC는 60일선 이탈했다가 돌려 세운 그림이 몇 번 있어요, 전에. 네. 사람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는 60일선 이탈 자리는 매수 자리야라는 게 생기거든요. 이게 종목마다 있어요. 그래서 YC는 60일선 자리가 바닥에 대한 되돌림이 나오는 거. 이런 게 있어요. 항상 종목마다 다 달라요. 왜냐? 그렇구나. 종목마다 이 종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종목만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뭉쳐 있다고. 다른 종목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성향이 이 종목에 묻어난다고요. 네.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종목마다 달라. 디테일하게. 근데 YC는 60일선이야. 그렇기 때문에 돌려 세우는 그림이 나왔다는 거는 우선은 오늘은 홀딩 하셔야 되고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추 보시고 다시 대응해야 돼요. 따라가지 마세요, 우선. 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도와드릴 텐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GS 건설. GS건설 요새 또 건설주들이 다시 한번 좀 꿈틀대고 있죠.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3,916원. 네, 23,916원의 비중은 10%입니다. 네, 10%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오늘 GS건설 오늘 증권사 목표가 상향이 나오게 되면서 3%대 강세 보여주고 있네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시청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GS건설은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상담이 들어와서 몇 차례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네, 2만 원 넘어가면 전화해라 그래서 전화 다시 네, 한번 맞아요.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이시군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2만 원짜리는 왜 집어드린지 아실 거예요. 네. 전에 이제 저점 바닥이 저항선 자리가 되니까. 자,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2만 100원짜리까지 왔다가 근처에 있네요. 네. 뭐 아직 특별하게 뭐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안 깨지고 금요일 날 돌렸어요. 강하게 돌렸고 저도 이제 봤었고 여기서부터가 사실 중요하긴 해요. 왜 2만 원부터냐면 네. 매물벽이 비다가 없다가 2만 원대 근처부터 매물벽이 확 생겨요. 그러니까 2만 원 넘어가는 시점부터 사람들은 뭐다? 팔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사실 그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저는 사실 웬만하면 지금 자리 밑으로는 잘 안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게 사람들이 또 답답한 게 뭐냐면 2만 원 터치했다가 깨면서 다시 금요일 날 종가 있죠. 고가. 네. 가격적으로 얼마냐면은 보자. 한 19,200원짜리인데 오늘 시가이기도 하고요. 이 자리 근처로 다시 내려오면서 깨버리면 사람들이 또 전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못 기다리고 또 투매를 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약간 흔들릴 수가 있어요. 네. 이게 한동안 아마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건설 업황 자체가 GS가 실적 잘 나왔죠, 그렇죠? 네. 건설 업황 자체가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뭐가 있어요? 바로 앞에 이제 우크라 재건 이슈도 있고 어쨌든 묻어갈 수밖에 없어요. 묻어갈 수밖에 없어서 튀는 그림은 나올 건데 제 예측은 한동안 이 종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왔다 갔다 이런 횡보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거를 좀 참아주셔야 돼요. 네네. 그래서 최소한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상황에서 이런 그림, 횡보 그림이 나오는 거 보시면 대응하시면 되고 또 하나 단 한 19,000원 정도 맥스, 네. 19,000원짜리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와줘야 돼요. 네. 19,000원 이탈하지 않으면서 갑자기 크게 깨는 거예요. 살짝 건드려도 괜찮아요. 네네. 살짝 깰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크게 안 깨면서 계속 이 근처에 있으면은 어느 순간 다시 갈 거예요, 위로. 네. 그래서 지금은 우선은 현재가 근처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우선은 1차로 봤었던 2만 원까지 왔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지금부터는 이거예요. 횡보하면서 어떻게 종목이 움직이는가, 19,000원을 깨지 않는가, 이게 한 1, 2주 이상 갈 수도 있어요. 네. 갑자기 깨버리면은 좀 아쉽지만 19,000 아래로 급하게 내려오면 그때는 비중을 줄여 나가셔야 돼요. 네. 그렇지 않고 횡보할 때는 다시 갈 수 있으니까 홀딩 하시는 걸로. 우선 이거 지켜보고 다시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쉽지만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는 이어서 텐베거 메이킹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을 향한 추월 차선 텐베거 메이킹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저희는 가장 먼저 이전 종목들 AS 지금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수익 나고 있는 종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후딱후딱 볼게요. 자, 중앙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추천드리고 정말 잘 가고 있고요. 금요일도 영망치 뜨면서 상승이 나왔고 언제요? 네,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익률 200% 넘고 가고 있는데 우선 홀딩 하시길 바랍니다. 자, 태성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되돌림 반등이 크게 나와줬고요. 5월 9일 사인 드리고서 잘 가고 있습니다. 187%는 요 고점 기준이긴 한데요. 지금 보면은 여기 자리겠죠? 중요한 자리 어디예요? 여기, 이 정도 될까? 한 12,000원 정도 근처가 저항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리를 뚫고 가면은 더 크게 갈 수 있어서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또 이제 사상 최고가, 신고가를 그렸는데요. 187% 오늘 고점 기준의 수익률입니다.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음봉이 갑자기 2개 이상 크게 뜨지 않는 이상은 우선 지켜보시면 된다 말씀드렸죠. 아직은 그 그림이 안 보이네요. 전혀. 네, 이때는 살짝 뜨긴 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안 보이죠.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계속 가져가시는 겁니다. 꼭입니다. 자, 또 볼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추천을 드리고서 꾸준하게 올랐다가 다시 조정받고 다시 가는데 이 종목은 70만 원 초반, 70만 원 이탈 자리가 정말 싼 자리입니다라고 제가 수개월을 얘기했던 종목 가운데 하나예요.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70만 원 초반까지 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뭐 생물보안법 이슈도 있고요. 뭐 중요한 건 이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승을 하는 그림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드디어 100만 원 다시 돌파, 재돌파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대감이 크네요. 저 103만 원 정도 자리 넘어가면은 이거 뭡니까? 사상체육과 신고가로 갑니다. 나름의 큰 박스를 잘 버텼고 가는 그림이 3년 만에 나오고 있어요. 홀딩하시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저께부터 지난주 수요일부터 말씀드렸나요? 목요일이었나요? 목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돌파가 나오면 크게 갈 겁니다. 말씀드렸죠. 네.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 멀리 봐야 돼요. 저 멀리 봐야 돼요.
더 멀리. 저기. 그래서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대형의 이제 그 봉자리를 보자면 나름의 큰 한 번의 상승이 있었고 2번 있었고 이번에 한 번 더 이게 세 번째 나오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갈지 모르겠으나 그림 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고점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는 약 이런 자리들이 있죠. 이런 자리, 요새 체크되겠죠. 30만 원까지는 저는 열려 있다고 봐요. 길게 보시면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휴젤도 계속 올라갑니다. 바닥 찍고서 올려치는 모습이고요. 역시나 큰 수익이 계속 잘 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길게 보시라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삼성 E&A 같은 경우도 요 근래 며칠 동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받고 떨어지기 전까지는 홀딩하는 게 맞겠죠. 아직은 단기적으로도 그 조정이 안 나오고 있으니 차분히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 바이넥스 오늘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주가가 너무 잘 가고 있고요. 6월 추천드린 이후로 큰 수익이 좀 나고 있기도 한데요. 6월 초에 추천드렸어요. 이거 아직 모르겠어요. 바닥이 안 보이네요. 더 갈 것 같은데. 아니, 고점이 안 보이죠, 그렇죠? 이게 아마 단기간으로는 좀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해리스도 그렇고요, 그 트럼프도 그렇고요. 이쪽 약가 인상에 대한 부분은 다 똑같이 해요.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인데 약가 인상 똑같고 생물방법 이슈도 같이 가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이거는 차분하게 보세요. 자, 그다음 보면 뭐였나요? 대용제약 볼게요. 대용제약도 안 빠지고 가는 모습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역시나 추이적으로 보는데 오늘은 좀 빠지긴 하는데 이거 내일이나 이번 주에 흔들리면 매도 자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조심하시고 여기 자리가 얼마냐? 12만 8천 원 정도 자리네요. 이 자리만 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LG 볼게요. LG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 바닥에서 추천을 드렸죠. 7월 중순쯤 드렸고요. 제가 올라간다 말씀드렸어요. 왜요? LG 그룹주들이 잘 가니까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홀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우딘 퓨처스 오늘 3%대 상승 흐름인데요. 이거 차트 되돌렸습니다. 60일선 뚫었고요. 121선 뚫은 상태에서 60일과 121선 자리를 뭐예요? 올라탄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면은 이거 크게 갑니다. 저기 수요일 날 공개 방송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꼭 들어오셔서 보세요. 자, 그다음 셀루메드가 오늘 또 급등이 나왔죠. 올라가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RNA 이슈가 같이 겹쳐져 있고요. 셀루메드가 올해 실적이 너무나 좋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성장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차트 60일, 120일 올려 세운 모습이네요. 홀딩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종목은 제가 상황을 보다가 설명을 좀 드릴 거니까 차분히 방송 잘 지켜봐 주시고요. 시청률 1위 방송입니다. 꼭 많은 시청하셔서 더더욱 높은 시청률로 또 좋은 수익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이 아우딘 퓨처스 그리고 셀루메드까지 저희 자세하게 파헤쳐 봤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이 텐베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수익률 베스트 탑 10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정오의 텐베거 아쉽지만 이만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주 수요일 31일이죠. 이 저녁 6시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까지 여러분의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외국인이 다시금 매수에 돌입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오후 시장에서는 외국인 매수 종목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오늘 2분기 실적주 중 옥석 가리기가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